3분기 실적 시즌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기대치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하죠. 네, 그렇죠.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게 많았는데요. 특히 역대급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차별화된 AI 전략을 내세운 네이버, 카카오와 또 그간 글로벌 시장의 침체를 겪은 게임주도 앞으로를 기대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카카오 실적부터 좀 짚어볼까요? 카카오가 개편 때문에 몸살을 겪었는데 실적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카카오 실적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말씀해 주신 대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매출인 톡비즈 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컨텐츠 쪽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많은 자회사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최근에 좀 뉴스가 많이 됐던 거는 사실 카카오톡 개편 쪽이 많이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의 호조의 배경에는 카카오톡에 대한 이제 실적에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컨텐츠에 대한 수익성 강화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컨텐츠 쪽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매출 성장 부진과 함께해서 비용이 많이 부담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익성이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카카오는 컨텐츠와 관련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수익성 기조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2분기와 3분기 연속해서 컨텐츠 쪽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있고 톡비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관련해서 광고들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광고를 많이 이제 전송을 하다 보니까 관련했던 효과도 이번 3분기 호실적의 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개편이 되게 혹평이었는데 오히려 체류 시간은 더 늘었다고 그런 게 광고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을까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업적 고민이 바로 카카오톡의 체류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유저들이 많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업 전반에 그런 힘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개편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혹평을 받긴 했지만 필요성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실적 발표회에서 정신화 대표는 카카오톡의 체류 시간이 혹평에도 불구하고 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이게 체류 시간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말은 많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기사도 있기도 한데 사실관계는 차치하더라도 결국에는 향후에도 결국 카카오톡에 대한 체류 시간의 중요성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바꾸고 기능을 추가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그런 사업적인 어떤 방향성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보다 좀 더 앞서서 실적을 발표했던 네이버도 보면 실적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뭐 오늘이야 네이버, 카카오 다 상승을 했지만 최근까지 흐름들을 보면 실적하고는 계속 주가는 좀 성에 못 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인터넷 플랫폼을 좀 굉장히 오래 보면서 생각되는 점은 절대적인 수익률만 놓고 보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제일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찰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지금 주도주들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적이나 주가가 높기 때문에 이 네이버 카카오 주가 반등은 사실상 많이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좀 실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적인 수익률을 한번 놓고 보면 네이버 카카오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이버 카카오가 2022년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가 어디에 연동돼서 많이 움직였냐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AI 모멘텀이었어요. AI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간에도 주가 계리율이 많이 났었고요. 두 번째가 실적입니다. 특히 AI 모멘텀이 좀 사그러들었을 때는 실적이 좀 밑바탕이 되느냐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하락폭의 차이가 많이 났었고 올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변수가 생긴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따라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게 좀 잠잠했었는데 올해는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를 전망하는 자료를 오늘 발간을 했는데 그 내년도를 전망하는 주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크게 3요소가 AI 서비스가 어떻게
유저들로부터 많은 반응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좀 더 입법화 단계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가시화가 됐을 때 간편결제 사업자를 가진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까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중국 알리바바가 위메이드 산다 그래서 다시 게임주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게임주는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는 사실 인터넷 저희 네이버 카카오보다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절대적인 수익률은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각자 도생한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주 전반에 온기가 돈 것은 아니고 게임주 전반이 그렇다기보다는 좀 게임주 각각의 개별 기업마다 좀 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상승률이 좀 더 좋았고 그렇지 못했던 기업들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게임주 대장이라고 일컬어졌던 크래프톤의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주가가 많이 부진했던 넷마블이나 NC소프트 같은 기업은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를 또 전망을 할 때도 관련해서 게임주 전반의 어떤 그런 모멘텀 반등보다는 개별 종목마다 어떤 그런 신작의 성과라든지 어떤 실적의 호실적을 기록한다든지 이런 향방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지스타 2025가 있는데 이게 좀 게임주들의 어떤 모멘텀이 되어주진 않을까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아까 걱정되는 부분을 어.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스타라고 하면 국내 게임의 축제 같은 거죠. 내년도 신작들의 대부분이 이제 지스타에서 이제 가시화가 되고 또 지스타에서 많은 유저들이 참석을 하면서 실제 평가들이 많이 오르고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게임주들도 기대감을 많이 받는 게임들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이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올해 지스타 참가하는 기업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좀 많이 좀 저조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게임사들이 많이들 참가를 좀 안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저들로부터 관심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스타에서 이제 주요 게임사들 국내에서는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같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NC소프트가 주관사로 참석을 하거든요. 메인 스폰서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NC소프트를 비롯해서 국내 게임들 많이 보시면 좀 투자하시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신작 같은 기대감들이 사실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자리에서 깜짝 뭔가 더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깜짝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있고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개발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표했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발표했을 때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엔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야 훨씬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스타를 보실 때는 좀 그렇게 깜짝 개발이 발표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유저들로 하여금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내년도에 출시를 임박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도 단기 주가나 좀 중장기 주가에도 좀 더 개발이 가시성이 많은 게임들을 살펴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좀 네이버나 카카오 이쪽을 저희가 오늘 게임주랑 같이 묶어봤지만 그쪽을 더 보는 게 네. 좋을까요?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게임주는 개별 종목을 좀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지금 시장에서도 다른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짚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선별적인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시점에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내 게임주로는 대형사 중에서는 NC소프트와 넷마블이 있을 것 같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네오위즈와 W게임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별 종목들을 보시는 것은 전 추천드리고 인터넷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도 그렇고 주가 지금 향방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